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29번째 시간이고요. 2부 순서입니다. 원래 2부는 이제 당신이 짱, 이 프로그램인데, 원래 이제 늘 수요일 날 검찰개혁 이슈 때문에 김용민 의원님은 주로 이제 수요일 날 모셨는데, 수요일 날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오늘 월요일로 시간을 좀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 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김용민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가로수 법무부인 신임 대표 김필성 변호사님 자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로수 법인은 잘 되고 있나요?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버티면 안 되지. 뭐 다 어깨가 다 힘들어서요. 그래요? 열심히 해야죠. 거기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에 강용석 변호사의 얼굴이 크게 걸려 있다면서요, 근처에? 근처에 걸려 있습니다. 그 훼손은 누가 안 했나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훼손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보면 매일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없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크게 걸었어요. 그렇군요. 네. 대단한 가로수길입니다. 네. 유동인구가 많이 줄겠군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김용민 의원님께서는 평상시에 이게 점잖은 말투로 네. 이 맥을 탁탁 짚는 게 이게 맛이었는데 네. 요즘 페북 보니까 굉장히 격앙돼 있으시던데 네. 누가 화나게 했습니까? 한두 번 좀 그렇게 했는데요. 예. 검찰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철면피가 된다고 해야 될까? 뻔뻔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태도들이 이게 좀 보다 보니까 욱해가지고요. 그리고 요새 제가 법사위에서 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랑 싸우다 보니까 한 번씩 욱해가지고 네. 아니 질렀습니다. 이번에 진짜 그 부동산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잖아요. 그거 이제 공수처법 후속 법안 3가지 이제 통과시켰는데 네. 국민들은 그게 공수처법 시작되는 법이 다 통과된 걸로 그렇죠. 잘못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그게 좀 오해가 있는데 공수처 아직 지금 법 통과됐다고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는 법은 지금 사실 마련이 다 된 상태인데 미래통합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출범을 못하는 구조인 거죠.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법은 그 공수처법의 어떤 후속 법안으로서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들, 그런 법들이 통과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수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수혜 현장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건 네.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거 하면서 한마디씩 하셔야 돼. 할 일은 하고 수혜도 하자. 수혜 복구도. 그럼 할 일이 뭐냐 물었을 때 왜 공수처 그 추천위원 네. 왜 안 하느냐. 그렇죠. 할 듯 냄새만 풍기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통합당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해찬 대표께서는 8월 16일까지 후보 추천위원회 2명을 추천해라라고 좀 못을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좀 상기를 시켜야 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려면 네. 그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공수처 저기 추천위원 자체를 통합당이 안 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그거를 좀 다시 상기시키는 뭔가 캠페인 전략을 좀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더하기 16일까지 만약에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비책 전략도 세워놔야 되는데 아마 그건 지금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휴가 언제까지 쓰기로 했나요? 그 8월 15일까지가 그때가 임시국회죠? 16일인가 예, 17일인가? 17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월요일. 그때까지는 네. 좀 휴가 겸 또 국정감사라든가 정기국회 준비하는. 준비죠. 예. 그런데 오늘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그 휴가 다 취소하고 복귀해라. 지금 수해 때문에 나라가 온 난리가 났는데 어디 가 있냐 빨리 다 복귀해라 이런 원내대표실에서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잘하셨죠. 네, 예, 잘하셨죠. 지금 국민들 다 고통받고 있는데 어디 가 있기 좀 그렇고. 요즘에는 또 외국에도 못 가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다 국내에 다 바로 오실 수 있는 거리에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무슨 파격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지난번 인사에 비하면. 네. 근데 굉장히 이것도 또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존의 그 정부의 검찰 인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그 기조가 이번 인사에서도 여전히 반영되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지역 안배에도 어느 정도 적절히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특수부 출신의 검사들, 공안부 출신의 검사들이 요직에 더 예전처럼 못 나가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마치 그것만 크게 키워가지고 침소봉대에서 이번 검찰 인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그 면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상당히 균형감 있는 인사 원칙을 세워놓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내부 분위기는 뭐 들은 바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제가 내부 분위기를 좀 이래저래 확인을 해봤는데 네. 실제 그 검사들, 평검사들이나 그 일선청에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형사부 네. 그리고 공판부 검사들은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이런 반응 혹은 큰 관심이 없다라는 이런 반응들이에요. 아직 그 중간 간부 밑으로는 그렇죠. 아직 인사가 안 이루어졌죠? 네, 중간 간부 인사가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특수부의 일부 검사들이 늘 잘 나가다가 이번에 잘 나가지 못했다, 몇 번 물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형사부 공판부 대다수의 검사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은 얘기거든요. 네, 네. 그냥 그 높은 분들의 얘기다. 약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들리고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지금 크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세워서 하진 않는 것 그 같아요. 얘기는 결국 뭐 큰 동요라든가 네. 뭐 이런 거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 그렇죠. 별로 없고. 네네네. 그 문찬석 지검장, 검사장이 네. 사퇴하면서 뭐 한마디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이문정 검사도 반박을 바로 했습니다. 보셨나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그 인사에서 물 먹었다고 하잖아요. 좀 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멋있게 사표를 던지고 멋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는 걸 보면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건 만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뭐 기수문화 사실은 뭐 아니면 검사에 대한 이게 좀 그 공복으로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자기의 영달이나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일하다가 내가 더 이상 미련 없이 나가서 돈 벌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니 그렇게 세게 지르면 네. 몸값이 좀 더 쳐줍니까? 노펌이나 이런 데서 정관에 해서 뭐 그쪽 그렇다기보다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세게 지르면 뭐 뭐가 그 이후에 뭘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예. 정치적인 목적이 예, 있을 사실 수도 있는 있고. 예. 그러면 나중에 여차하면 정치권에 또 뛰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사람일수록 네, 되게 예, 돈 벌고 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3년 돈 시키게 벌고 되면. 네. 다음 총선쯤에 몸 풀어보겠다. 예, 뭐 이런 그럴 수도 가능성도 있고 있다. 물론 가능성의 얘기고요. 어쨌든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표내는 문화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 정권 예우를 전제하는 것이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던지고 나가면서 한마디 한 거죠. 근데 김웅 의원은 애완용 검사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번에 승진을 했거나 요직에 진출했던 그 김웅 의원이 무슨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도 아니고 네. 기수가 그렇게 앞기수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야 애완용 검사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듣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대놓고 그래도 뭐 동료 검사이고 선후배 검사들인데 뭐 인사 자기가 원해서 된 인사도 아니고 뭐 다들 승진은 원하겠지만 좋은 자리 원하겠지만 어쨌든간 그렇게 인사된 것을 가지고 대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매우 부적절해 보이죠. 그리고 아마 내부에서도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아마 좀 많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남국 의원이 바로 받았죠. 네, 그랬죠. 뭐 상의하셨습니까? 김용명 의원하고? 아니 저랑 전혀 상의 안 했어요. 저랑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일 터지고 남은 상의는 하는데 예. 일 치기 전에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못 봤어요 사실. 네. 뭐 다른 일 때문에 휴가 최근에 갔다 오고 그래서 못 봤다가 김남국 의원이 전화 와서 이런 일 있었다 해서 대충 보니까 그런 일 뭔지는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윤리 제소를 해야 하는지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윤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뭐 잘한 것 같고 그러나 이 말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가서는 또 비슷한 사람으로 자꾸 몰리니까 조금 더 성숙되게 대응을 해라. 이런 잘못된 거에 대한 지적을 따끔하게 하되 네네. 윤리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리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웅 의원의 이야기는? 뭐 제가 네, 얘기를 네, 해볼까요?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죠. 당연한 건데 이것이 이제 사실 이 인사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거 추미애 장관이 또 이후에 뭐 SNS를 통해서 밝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대로 한 거예요. 그것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 형사부 강화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 검사들에 대한 뭐 모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이 큰 틀 내에서 이루어졌던 원칙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거를 지금 보수 언론들과 일부 이제 몇몇 검사들과 뭐 고위층 검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프레이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준 거죠. 받아주고 치고 나온 거라서 이게 매우 적절치 않다. 그리고 뭐 그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다른 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힘겨루기가 좀 있었잖아요. 뭐 찾아와라, 네. 뭐 장소 어디서 만나자, 뭐 이거 갖고 실갱이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검찰 대검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모양새를 세게 뭐 반발한다든가 이런 걸 취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랬죠. 뭐 협의를 했다라고 뭐 법무부 장관이 보도자를 통해서 밝히긴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견을 듣는 절차만 거치면 되지 그 의견에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아마 잘 거쳐서 그런 잡음, 절차적인 잡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제가 그 의견을 듣는 그 과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놨거든요, 지금. 아, 이제 법무부가 대검의 네.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지금 들을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원래 그렇죠. 인사권자가 장관인데. 그러니까 아니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이 제청하도록 돼 제청하게 있는데, 됐죠. 네, 그 어느 곳에도 그 외청에 그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이런 거는 보기가 제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찰 인사가 자꾸 왜곡되고 네. 검찰총장을 중심 정점으로 줄서기 하는 문화들이 생기는 게 네. 검찰총장의 그 의견 진술권이거든요. 네. 실제 검찰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검에서 네. 초안을 다 만듭니다. 네. 초안을 만들어서 그걸 의견 제시 절차를 통해서 보내고 그러면 법무부가 그걸 보고 거기서 특별한 사람 조금 정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낙점하게 되면 오케이 하면 그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것 같아요. 과거의 전례는 예. 그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검찰총장이 인사를 사실상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총장에게 검사들이 줄 서는 그런 문화들이 생겼던 것인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깨가면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까지 주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저는 이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민감해 하겠는데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좀 조용하게 그 의견 진술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번에. 네, 그 법안 내고 나서 대검에서 반응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야,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저 김용민 이 의원 보좌진들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면 후원에 계좌번호 올리는 거 허용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올려주시죠.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아닌데 네. 그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 정부의 인사 기조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구나, 잘 유지되고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기조, 네.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추 장관이 그 보통 분은 아니세요, 그죠? 굉장히 이게 늘 힘겨루기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네. 원칙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것을 피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두려워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이라서 정치적 고려를 할 수도 있는 인물인데 예. 정치적 고려를 전혀 안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매우 효과적으로 원칙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좀 약간 인상적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분이 농계 작전을 피는 거 아니야? 윤석열하고 껴안고 같이 죽으려고 이렇게 서로 상처를 다 받으면서도 네. 이렇게 윤석열의 문제점을 온몸으로 또 증명해 보이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라고만 생각했는데 차츰 지나고 보니까 추 장관 나름대로의 거대한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하나씩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약간 법과 원칙대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뭐 인사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사실은 계속 이게 막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칙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법대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시비 거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그
이번 검찰 인사가 친정부 인사들로 묘사를 했죠. 된 거 아니냐. 언론들이. 네,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일성 변호사님 원래 옛날부터 하시고 싶은 얘기들 많으셨는데 혹시 원래 뭐 하세요. 하시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그 부분. 아니, 뭐 글쎄요. 그럼 제가 먼저 예, 살짝 예, 말씀드리면 예. 이게 원래 김필성 변호사님 늘 하시던 이게 얘기입니다. 혹시 뭐 가로수 범인의 공식 입장은 아니죠? 뭐냐면 김필성 변호사님은 모든 검사를 일단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정부 인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 거죠. 모든 검사는 친검이지 친정부이거나 민주주의에 친하다라는 생각을 거의 받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 윤석열 총장 보면 알 겁니다. 윤석열 총장 현 정부의 가장 친정부 인사다라고 그렇게 총장 임명 때 평가를 받아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친검이었던 거잖아요. 매우 그렇죠. 강한 친검이었던 네, 거잖아요. 조직에 충성한다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검사들도 우리가 무한 신뢰를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친정부 인사다라고 평가하기가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는 사실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노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얘기 나오는데 독립시켜주면 정권으로부터 중립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착각했다. 그러니까요. 검찰은 독립시켜줘도 정치적 편향성을 여전히 갖고 있었고 그 독립되면도 오히려 그런 편향성이 더 커지더라. 이런 걸 느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기 조국 전 장관이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SNS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준정당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죠. 사실 그것도 되게 엄청 좋게 이제 해준 거고요. 검찰은 검찰 자체가 일종의 독립된 집단처럼 움직이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제가 뭐 사석에서 한 얘기지만 50년대 이승만 밑에서 일했던 검찰에 대해서 동일성을 느낍니다. 지금 검찰이. 벌써 50년 전, 60년 전 이렇게 된 일인데 제가 이제 그 50년대에 있었던 죽선 조보관 선생 재심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재심하면서 만났던 검사들이 예. 그때 그 검사들하고 똑같아 입장이. 아 그래요? 예, 그런 연속성이나 이런 그러니까 조직이 과거에 예. 그 재심 판결했던 네. 엉터리로 했던 그 검사 똑같습니다. 지금의 검사들하고 그때 검사들하고 논리나 대하는 맞아요. 태도나 이게 똑같다 처음에 이거죠? 똑같이 나오고요. 지금 제가 뭐 최근에 이제 과거사 사건들 아니면 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뭐 국정원이나 국정농단 관련된 사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국가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 이름으로 나오는 서면에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 사법시험 봐서 네. 똑같이 이제 사법연수원 나올 때만 해도 우리 여기 김용민 변호사도 있고 김필선 변호사도 있고 수많은 변호사들 있잖아요. 네. 네. 다 다양하잖아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네. 검찰이란 조직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대다수가 그렇게 그 조직 논리에 이게 예. 함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일부 그렇죠. 뭐 이문정 변호사나 일부 몇 명만 네. 빼고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검찰 출신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검찰 출신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항상 봐야 됩니다. 그게 좀 슬픈 이야기긴 한데. 아니, 그래서 네. 이번에 민정수석 그 신임 네. 김종호 수석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뜻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비검찰 출신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게 확고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 인사원칙 같아요. 중에.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의견을 듣는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동안 그게 유명무실, 이게 사실 별 의미가 없었던 게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다 검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다 해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그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오니까 이 조항이 문제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는 구도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로 하고 지금 사실은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좀 거 가야 보면 되는 거죠. 정말 추미애 장관이 큰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 사실은. 거죠. 예. 추장관이니까 하는 것 같아. 다른 정치인이라도 개혁적인 정치인 거기 갖다 놔도 이 배짱 그러니까요. 이게 기계 이런 게 없으면 안 받쳐지면 생각만 진보적이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건 맞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최근에 그 총장의 조기 사퇴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심심찮게 흘러나옵니다. 뭐 찌라시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 원래는 이제 되게 예측하신 게 뭐 원래 임기 마칠 때까지 가실 것 같다. 뭐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견해 아니었습니까? 특히 뭐 처 문제라든가 장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임기를 마치려고 할 거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관측이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조국 그 장관의 재판 문제,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금 식물총장이 되다시피 한 인사 이런 등등이 좀
예상이 되면서 조기 사퇴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그 추측성 이런 어떤 보도들이 많이 흘러나와요. 정가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이유로 보면 그 한동훈 수사나 뭐 장모 그다음에 부인 수사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만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 조기 사퇴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래서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인 어떤 노선을 정한 것 같아요. 정치 선언을 했죠 최근에. 그런 걸로 봐서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같이 연관된 맞물린 얘기긴 한데 그리고 검찰이 검찰 개혁을 저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 정치적인 의미의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만한 수사들이 있거든요. 네네. 재벌 기업, 국회의원, 뭐 이재용 건 뭐 이런 것들. 예.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적어도 임기 동안에 그런 것들 한두 개 해서 국민들 현혹 뭐 이렇게 수사를 잘하는 건 우리가 물론 박수 치켜주고 해야 성의 없이 되지만 한다 이런 네, 이미지. 그런 걸 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를 더 키우고 결과적으로 그 뒤에 임기 마치고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이제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본다면 정치인의 길을 임기 마치고 갈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임기 내에 최대한 네. 성역, 권력과 맞서서 싸우는 그렇죠. 이런 어떤 올곧은 검사 이미지 이런 것을 이미지를 뭐 국민들한테 비춰지게끔 만들고 네. 그 힘을 얻어서 대선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김용민 의원의 예측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김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나가서 정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캐릭터가 그만둘 캐릭터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문찬석 지검장 사실 이런 타입이 전형적인 그동안의 검찰 고위층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됐다. 내가 스타일 구겼다. 그러면 사표 던지고 나가. 이게 사실은 스타일이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흔히 말하는 그 윤석열 똘마니 따르는 어떤 측근들 참모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 총장님 그 옷 벗고 나와야지 그렇게 수모를 견디면 왜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나요? 듣기로는 오히려 버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아 측근들이? 네. 아 그래요? 예, 지금 그리고 나가서 지금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동안의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가 다르거든요. 지금 근본적으로 검찰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멋있게 딱 던지고 나간다고 해서 후임 검찰총장이 자기 뒤를 봐주고 잘 나가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수처법하고 연관돼 네, 있는데 공수처법이 빨라야 대략 지금 민주당이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정기국회 때 뭐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러면 뭐 1월 1일자 출범을 현실적 목표로 두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기사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 보고 있는 거 그럼요. 보고 그렇죠. 있는 거겠죠. 예. 네. 예, 그런 것도 영향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계속 버티고 있는 게 본인에게 제일 이익이에요. 사실. 좀 수모를 당하더라도 네. 가끔 한 마디씩 이렇게 이번에 뭐 40일 만에 뭐 독재, 정체주의 야 그거는 야, 너무 세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어떻게 더 분석을 센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이게 일단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그 전문이 이렇게 공개되는 게 좀 특이한데 그렇죠. 전문이 로마자로 1, 2, 3, 4, 5 섹션 5까지 이렇게 로마자로 표시돼서 나왔어요. 이거는 보도자료로 뿌렸다는 얘기거든요, 전문을. 그러니까 의도한 건 맞는데요. 읽어보면 거의 전체가 공자님 말씀.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에 가까운 얘기들이에요. 원론적인 좋은 얘기들만 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뿌린 다음에 언론에서 받아서 그 특정 단어들을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도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제가 봐서. 만약에 본인이 그 생각이 없으면 이걸 현 정부를 상대한 거다, 비판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다. 네. 만약 그 생각이 없으면 해명을 하죠. 어떤 형태든. 그러니까 뭐 예를 직접 안 하더라도 측근들이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언론 뭐 또 앞서간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절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자를 뿌리고 한 거는 노린 건 맞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강하게 나오지 이제 의원 뭐 김용민 의원도 그랬지만 의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거 비판하고 하긴 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나 이쪽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아이 그거는 추 장관이 반응하기는 그렇지. 근데 저는 그 정도 수는 읽을 줄 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뭐 사퇴설, 해임설 왜 안 나오겠냐고 나올 거 뻔히 아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지율이 대선 지지율 다음 달에 발표하잖아요. 더 뛴다고. 그쵸. 통합당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이제 모 프로그램 뭐 박시도사라고 더 라이브 그 KBS 나가서 그 얘기했는데 이건 나를 지켜달라, 나를 지켜주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 사실 통합당 지지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못 읽었겠냐고. 정치적으로 윤석열이 읽었다고 보죠.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 의도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해임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치적인 어떤 액션을 통해서 물러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은 하면 안 돼. 네. 조국 장관 이 문제가 깔끔하게 다 마무리되면 국민적 평가가 딱 이루어질 거라고. 예. 그때가 타이밍이지 사실. 그렇죠. 그러기도 아빠가 같이. 하고 법적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징계를 받거나 현직 검찰총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원래 비위가 드러나거나 뭐 그럼요. 이러면 직접적인 거는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근데 여지껏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없어서 그렇죠. 그런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하게 꼭지가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대통령 시행령 당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뭐 법무부도 마찬가지겠죠. 청와대도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시행령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뭐 입법 예고가 돼 있긴 하죠. 하나는 검찰청법 시행령이고 하나는 형사소송법 시행령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복잡해지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법에서는 6가지 범주로 놔뒀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그 6가지 범주 중에 구체적인 거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검사와 그 경찰의 수사 지휘 관계를 협조 관계로 협력 관계로 지금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수사의 주체를 이제 경찰로 끌어올리는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둘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다 끝났나요? 아니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지금 뭐 입법 예고 단계라서 이게 정부 입법으로 하나요? 네네, 그 대통령령이니까. 영이니까 그러면 뭐 대통령이 정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또 수렴해서 일부 변경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한동안 이게 논란이 된 게 이제 사급만 네. 그러면 3급 이상은 공수처가 하고 5급 이하는 경찰이 하고 네. 검찰은 4급만 수사하는 거냐 뭐 이게 이제 한동안 뭐 언론에서 네. 뭐 비판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가 그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게 그 수사 대상 범죄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네. 제한적인 범죄 그리고 대상도 한 7,000명 정도 이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훨씬 많은 수의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포함해서라도 훨씬 많은 수, 10배 이상의 많은 수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4급 이상 공무원들 3급, 2급 되더라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공수처가 다루는 딱 그 고위공직자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경찰, 제한적이에요. 뭐 검찰, 뭐 국회의원 등등등. 그리고 정해져 범죄 있으니까.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범죄 자체가. 그런데 이제 검찰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범죄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반발이 꽤 크게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반발이 그 사실 이 시행령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디 알려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동아일보가 어디서 단독 기사로 나왔어요. 네. 그게 아마 제 추측에는 검찰도 그 논의에 좀 참여하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일부러 흘려가지고 검찰의 입장을 미리 대변해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검찰도 불만이고 경찰도 불만이고 지금 막 이렇게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럼 근데 그걸 여기 바라본 국민들도 열받고 있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참여합니까?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고 아마 지도부에서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경찰들은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자기들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나요? 아니면 경찰들도 좀 반발하는 지점이 있습니까? 오늘 보도가 나왔죠. 네.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뭐 예. 경찰에서도 불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어떤 부분만인가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시행령
지금 이제 입법 예고는 18조에 나오는 규정인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이제 동등한 예. 그리고 이제 경찰이 기본적으로는 수사 뭐 민생 범죄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는 걸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수사 개시 시점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는 그냥 검찰이 쭉 가져갈 수 있다는 식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압수수색은 사실 흔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건 우리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해버리고 자기들이 수사를 전담할 수 예, 있게끔. 그거를 쥐고 그냥 쭉 가는. 저도 이게 왜 규정이 이런 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규정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뭐냐 이건. 이렇게 되면 검찰이 이건 우리가 해야지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반발이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반발은 어떤 거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이 시행령에 대해서 네. 이 시행령이 서로 이게 해석이 다를 때는 누가 해석권을 갖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무부가 갖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 수사에 대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을 구체화시킨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가져가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 공동으로 하자라는 매우 큰 반발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행안부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는 정했는데 해석권하는 법무부에 있어야 된다라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적어도 지금 법무부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둘 다 해석이 다를 때 협의가 안 되면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이게 수사에서 공백이 생겨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거는 한시적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10년 거예요. 얼마 갈 거라고 보세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는 게 보시기에 이게 잠시 이렇게 운영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예상하기. 뭐 정권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다르질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한 5년, 10년 사이에는 정리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의 계획은 더 빨리 저의 계획은 21대 내에 끝내야 된다. 21대는. 네, 그럼요. 지금 넘기면 어떻게 22대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논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왜 검찰이 그러면 일부 수사권을 꼭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밑에는 뭐가 깔려냐면 검찰이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보다 수사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사는 그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경찰의 지능 수사 뭐 이런 잘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 인력 중에 수사관들 중에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럼요. 공수처에도 가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당연히. 흡수가 다 가능한 구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조직을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재배치를 잘하면 네. 지금도 경찰에 다 넘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반발도 심하고 그런 논리들이 여전히 일부 먹히는 게 있으니까 과도기적으로 일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처럼 여당 의원들 중에 강경파들이 21대 이거 다 해치울 거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고로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지금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21대 내에는 검경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아니, 가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봐도 이거는 조금 네. 과도기적이라는 생각들은 가질 거예요, 사실. 그래도 좀 하다 맞습니다. 보면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못 믿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검찰 못지않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제도 장치나 또 문화나 이런 노력이 또 경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게 좀 이루어지면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행령에 대해서 사실 비판이 많습니다. 지지자나 국민들도 비판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직접 수사 범위가 크게 줄어든 거 아닌 것 같다. 뭐가 달라졌냐라는 비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 비판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크게 줄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행령이 법의 취지에 맞게 조금 더 압축해서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내에는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고 이게 잠깐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리에 지금 더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네. 세부적인 거에 비해서 그러나 이게 속도가 늦춰지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뭐 맞습니다. 지연이 되거나 이게 오래 끌면 아까 있던 수사권 기소권을 21대에 다 해결하려면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검언유착 요즘에
그 한동훈 기소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그 한동훈 검사 기소. 그래서 일부는 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저쪽은 이제 검언 유착 프레임이 아니라 권언 유착이다. 네. 권력과 MBC하고 짜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 막 이렇게도 나오면서 야 차라리 그럼 특검 가자. 정치권에 특검 하는 게 낫지. 왜냐면 한동훈이 비밀번호도 뭐 안 가르쳐주고 수사에 비협조적이니까 진도를 못 빼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검이기만 네. 역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은 그 처음부터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사건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는 감찰로 시작된 사건을 감찰을 못하게 막았죠. 그렇죠. 그리고서 어찌어찌 하다가 중앙지검에 수사를 하게 하면서 사실 그걸 좀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못 막으니까 이게 좀 커졌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중앙지검 수사도 과연 얼마큼 믿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동훈은 당시 현직 검사장이었거든요. 네. 수사지휘 하는 사람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뭐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수사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까 제대로 갈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아예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긴 합니다. 다만 하여튼 지금까지 확인된 것들에 의하면은 이번에 그 이동재 기자를 기소하면서 거기에 공범이 빠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오늘 또 뉴스 나온 걸 보면 이동재와 한동훈이 뭐 한 달에 한 뭐 달 수백 동안 건씩 예, 무슨- 300건씩 카톡을 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 뭐 둘이 알고 봤더니 검언 유착이 아니라 그 뭐 사귀는 사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까지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실체가 분명히 뭔가 존재하는 것 같고 지금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근데 이게 않았다 이런 궁금한 생각이 거는 들어요.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네, 뭐 핸드폰 뭐 비번 안 가르치고 이런데 포렌식을 원래 되게 풀잖아요. 풀죠. 왜 못 풀죠? 여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아이폰은 또 풀기가 전문가. 아이폰은 풀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니 그때 네. 그 청와대 그 사망하신 분 계셨잖아요. 그게 네. 몇 개월 만에 풀렸죠, 거기가? 그 4개월. 4개월인가 됐을 거예요.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시간이 있다. 걸릴 수 있어요. 아이폰은 사실 저기 풀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게 지금 공소장에 사실 반영되지 않았다,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엄청 그렇게 했었는데 말씀하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이제 이동재 기자가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구속 기간 맞춰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공소장은 변경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뭐 변경이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얼마든지 진행되면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거를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검찰이 현직 검사장을 수사하는 것이 제대로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성윤 그 중앙지검장을 승진을 안 시키고 유임을 시켰잖아요, 중앙지검장.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당신 책임하에 마무리를 지어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기는 하죠. 그렇죠. 네. 어쨌든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네, 다른 사람이 하기에는 네.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저는 맞는 말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같은 검찰 조직이 수사한다는 사실이 매우 좀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건 정치권이 결단한 문제다. 이게 지지부진한 상태를 딱 보고 네. 야 그러면 권언 유착인지 검언 유착인지 밝혀내자. 네. 특검 가자라고 오히려 민주당이 성공해서 막 이렇게 질러서 의제를 선점하고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특검도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로 가야 되는 건데 공수처가 지금 시간이 남아 있고 얼마나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특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특검하면 물론 검찰이 직접 하는 건 훨씬 낫습니다. 맞는데 특검이 상설적으로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이 딱 임명이 되면요. 특검 특검 밑에서 일하는 조직 거의 대부분이 검찰 쪽 지원을 받아요. 검사들이 수사관들이죠. 예, 검찰 그리고 뭐 밑에 이제 뭐 특검보나 이런 사람들 전부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얘기하기 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뭐 검찰이 와서 수사했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상당 부분 검찰에게 유리하게 돌아간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상시적 조직이니까 예, 완전히 분리된 검찰 출신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파견되더라도 거기 소속이 되더라도 그게 이제 파견이 아니니까 네.
상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예.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거는 덜 할 거다. 덜할 거다. 예, 그렇게 그렇죠. 판단하시는 예, 그렇게 거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사건은 네. 그 한동훈 검사가 지금 수사에 비협조적이긴 하지만 채널 A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것도 좀 늦은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온 증거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걸 통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또 수사가 더 이루어지면 뭔가 좀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기대는 있고 네.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광폭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언론 문제까지도 뭐 조중동뿐만 아니죠. 대부분 언론사들이 이 악의적인 허위 보도,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또 악성 유튜버들까지도 이제 하나씩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법조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 좀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무슨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시스템이 호소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정치적인 게 아니니까. 예, 정치적인 게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정치인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한 건 없어요. 그렇죠. 따져보면.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자연인으로서 행사해서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이런 거 가지고 네. 또 장난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요즘 좀 줄었어. 그건 있죠. 확실히 있어. 법조 기자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해 옛날같이. 그러니까 실제로 법조기관 지자들이 보도하는 태도가 싹 바뀌었다라는 분석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거를 손해배상을 할 수 있구나. 사실 이거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게 딱 들어가니까. 언론사가 자기들이 책임 안 지. 옛날 거는 언론사한테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개인 기자들한테 민사소송도 하고 막 형사소송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그 기자들 심정이 본인 스스로 했겠지만 또 언론사의 영향도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내부의 분위기도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다 뒤집어지게 됐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감을 느낄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기자들한테 좀 분위기를 또 좀 물어보긴 했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미 그 썼던 기사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또 안 하더라고요. 기간이 오래돼서? 아니요. 왜냐하면 그 검찰발 기사는 검찰이 흘려준 거라. 보통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얘기한 것을 기자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검사가 얘기하는데 저걸 어떻게 안 믿냐라는 이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검언유착을 제가 예전에도 막 말씀드렸던 게 이 공생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가 흘려준 거는 내가 책임질게 이게 되거든요. 검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받아쓰기가 가능한 거예요. 거기까지도 나와야겠네. 그러니까 저 누가 흘렸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특히 민사에서 말입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나는 검찰에서 들었어요라고 얘기를 까야지 사실은 피해갈 수 있을 상황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동안의 수많은 보도들을 보면 검찰이 어떻게 흘렸는지 우리는 누가 흘렸는지. 이런 것들을 안 밝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그래서 그런 구조들이 실제로 좀 드러나는 계기가 되면 사실 뭐 조국 전 장관 이걸 통해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밝혀지기만 해도 사실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고리를 끊어낼지에 대한 또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공수처 끝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공수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당에게 8월 중순까지 시간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는 그 법 개정을 신속하게 해서라도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우리 정부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총선에서도 약속했던 게 공수처 출범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 제일 중요한 과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계속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지자나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신속하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법사위원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에 흔들리는 분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뭐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시간을 좀 끌어야 한다 뭐 이런 분들은 없죠? 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없는 줄 알고 만약에 시간을 끌면 다 김용민 의원님 책임으로
우리 저 지지자들 우리 이런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한테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이런 걸 좀 보셔라 의미 있게 보셔라라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의원님도 한마디 하시죠. 의원님부터 하시는 게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저는 그 아까 잠깐 빼먹은 얘기를 차라리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문찬석 그 검사장이 그만두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 문찬석 그 검사장이 자기 승진과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불만을 얘기하면서 그만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변호사 개업해서 정관예우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검찰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정관예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예우를 끊어버릴 수 있게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 자체를 금지시키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좀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정말 다방면에서 이 문화까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으로 좀 이런 검사라면 예를 들면 뭐 문제를 야기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검사장 이상 고위 검사들 네. 정관예우 받을 만한 그렇죠, 그 자격이 그렇죠. 있었던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변호사 개업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하거나 해서 그러니까 몇 년만 한 5년만 금지시켜도 뭐 정관예우 거의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대법관 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나와서 또 변호사 하면서 네. 도장값 받고 있는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자 하나요?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안 되는데. 했던 분이 소병철 지금 의원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관예우 안 받았던 분 대표님이. 네. 우리 뭐, 예. 김필성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사실 뭘 얘기할지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도 필요해서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맞는 것 같아요. 가로수 법인 대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여기 오늘 얘기하는 도중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검찰 개혁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단기적 프레임들이 너무 많이 이제 정치적 고를 해서 지금 뒤집어 씌워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이 무슨 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검찰 인사를 하고 있다, 또는 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다, 제도를 만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 지금 말씀드린 공수처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시작한 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오래된 주제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서 온 것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정권, 이 추미애 장관이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나 제도 보완, 그다음에 하나하나 하고 있는 물론 검찰 개혁, 아니 그 검찰 인사 이런 것들도 모두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건 전부 사실 듣지 마시고 이런 큰 줄기 속에서 원칙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멋진 말이시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네. 자, 김용민 의원님 후원해 주실 분들은 계좌번호가 공개 안 된 것 같은데 김용민 의원님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죠? 네, 아까 한번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올라갔습니까? 네, 어디 저기 두 번은 안 올리는군요. 보통 보여진데 한 번 올리고 땡 치는데 후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변호사업계에 양심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가로수 감사합니다. 가로수 법무법인의 김필성 변호사님 혹시 무슨 사건에 휘말린 분들 있으면 적극 찾아주시기 열심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경쟁 관계. 경쟁하게. 아니 뭐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역시 쏙쏙 들어옵니다. 두 분 모시니까 늘 명쾌해서 좋습니다. 민감한 이슈들도 본인의 소신 있게 본인 소신을 자신 있게 또 피력해 주시니까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